무려 한국 돈으로 구매하면 6%나 차이가 납니다. 커피 마시는 남자 화알납니다. TJ 분들 이거 신경 쓰이죠? 이거 신경 쓰이죠? 내가 다 알아. 이거 신경 쓰이죠? 이거 패션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 야밤에 찾아왔는데요. 수수료 얘기를 일단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0.01파이 수수료를 지금 현재 우리 파이 지갑에서 이제 이동을 하죠. 그죠? 물론 뭐 거래소도 다르긴 한데 그 수수료는 거래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낮에 우리 단체방에서 저랑 007로드님이랑 스타부동산님이랑 김한식님이랑 또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네. 수수료랑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007로드님께서 진짜 그쪽 지갑이나 이쪽에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제가 뭐 정말 뭐 그분을 띄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라고 뭐 앞에 수식어를 붙여드려도 충분히 자질이 있으신 것 같은 게, 여러분 수수료가 지금 현재 얼마나 지금 유동성 풀에 모여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수수료가 거래소 수수료 빼고입니다. 이거는 그죠? 무려 237만 5천 파이가 모여 있습니다. 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6개월도 안 돼요. 6개월도 안 되고 모든 파이오니어 유저들이 다 파이를 거래한 것도 아니고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237만 개의 파이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한 번 거래할 때마다 0.01인데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거래 건수는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거래 건수가 총 얼마나 나오냐면은 2억 3천만 건이 넘어요. 근데 지금 유저 수의 이 정도인데 1년으로 계산해 보려면은 2배로 하면 안 되겠죠. 6개월 잡고 2배로 하면 1년이 아닙니다. 왜냐면 유저 수는 늘어갑니다. 그럼 거래소도 훨씬 늘어가요. 자, 이거를 G12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1년에 4억 7천으로 잡을게요. 그냥 2배로. 더 많을 거긴 하지만. 이거를 G12 가격으로 대충 잡으면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2,000조입니다. 1년에 2,000조예요. 자, 여러분 산타가 파이를 만들었다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한국에 10,000원짜리가 조폐공사에서 나와가지고 30년만 만약에 돌아다녀도 한 번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GST 10%가 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GST 1,000원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30년 동안 그 10,000원짜리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큰 세금을 걷어주는지 아십니까? 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수수료가 0.01이지만 수수료가 아마 산타가 개발한 파이라면 그 수수료도 충분히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일 것이다. 수수료가 비밀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산타가 만들었다면 G12 가격으로 하면 1년에 2,000조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만. 백서에는 10억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억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몇 경으로 넘어갑니다. 1년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백서에는 그 부분에 백서를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생태계에 환원을 한다든지 뭐 노드 운영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저는 느꼈어요. 아, 이 부분 조금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100% 이 유동성 풀에 있는 파이의 사용처가 밝혀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어쨌든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수수료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수수료는 결국 하향 조정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수수료의 파워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론적으로만 계산해도 2,000조입니다. 기억하세요. 1년에 수수료가 파이 GCB 가격으로 하면 2,000조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드릴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파이가 1년에 얼마나 많이 줄어들 것인가. 자, 여러분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자꾸 파이를 보시는 분들 또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솔직히 말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가격 오르면 파는 거고요. 떨어지면 사는 겁니다. 자, 그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트랜잭션이 많을까요? 실제 화폐로 사용되는 일반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을 쓸 수 있는 그런 화폐 트랜잭션이 많이 남을까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이가 훨씬 더 많은 수수료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소각 기능이 없어도 수수료로 사라지는 떨어져가는 파이의 양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수수료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2억 3천만 건의 트랜잭션을 발생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자, 수수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갑에 들어와 있는 온램프 기능 현재는 파이를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거는 오프램프 기능 파이를 파는 거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자, 온램프 기능만 오늘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8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온램프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곧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래소 가격을 쳐다볼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소의 파이 가격과 지금 현재 나라마다 뭐 다 다릅니다. 뱅시아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 2개 다 활성화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트랜스파이만 활성화되어 있는 곳, 나라마다 다른데요. 앞으로 며칠 후에 8월 둘째 주라면 그때 활성화된다면 어떤 또 앱들이 다 같이 활성화될지 부분적으로 될지 나라마다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는 거래소의 파이 가격과 그 온램프 기능에 들어있는 파이 가격이 다릅니다. 앱마다 다 다르고 나라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세상에 코인에 대한 판도도 바꿀 것이고 센세이션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프램프가 기능이 안 들어온다고만 가정해도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우리처럼 일반인들이 뭐 100만 원치, 1000만 원치 이렇게 거래하는 거야. 큰 금액 아니니까 모르겠으나 100억, 1000억 여러분 지금 고래 지갑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래소 가격 몇백 원짜리로 계산을 해도 몇천억입니다. 그 몇천억인데 거래소에 거래할 때 가격이랑 온램프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다르다는데 여러분 지금 수수료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게 0.01의 수수료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 달러로 거래소를 통해서 파이를 샀을 때 그리고 미국 달러로 우리 온램프에 있는 뱅샤 앱을 통해서 파이를 샀을 때 한국 돈으로 같은 금액, 같은 가치의 금액입니다. 미국 달러로 샀을 때랑 거래소에서 파이를 샀을 때 마찬가지로 뱅샤를 통해 가지고 파이를 샀을 때 여러분 다릅니다. 거래소 파이 가격보다 뱅샤의 파이 가격이 한국 돈으로 샀을 때는 6.5%나 비쌉니다. 파이가 비싸요. 그런데 미국 달러로 비교를 해보면요. 4.1%가 비쌉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건데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곧 활성화되니까. 그러면 파이를 파는 기능, 오프램프 기능이 안 들어온다는 저의 주장을 한번 가정해서 한번 우리 유추해 봅시다. 6%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100억이 있다고 쳐보세요. 6%면요 6억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요플레 뚜껑 효과, 아무리 부자도 본능적으로 요플레 뚜껑은 빨아먹거든요. 그럼 100억 중에 6억이 차이 나는데 여러분 어디를 이용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부터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파이를 살 때 거래소가 쌉니다. 이건 물론 정확하게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파이 가격이 고정이 될지, G12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로만 추정해 보는 겁니다.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6억이나 차이가 나네? 부자들은 분명히 계산합니다. 그럼 거래소에서 파이를 사는 게 쌉니다. 거래소에서 파이를 사는 게 싸요. 그런데 이 앱에는 오프램프 기능이 없단 말이죠. 현금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갑에 들어와 있는 온램프 기능이 쓰레기인가? 아니죠. D앱이 활성화되고 그 생태계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온램프 기능에서 예를 들어 파이를 1,000원을 쳐주는데 생태계에서는 가격이 다를까요? 여러분 유추가 되죠. 거래소에서 파이를 사서 생태계에 쓰면 이익입니다. 100억치를 쓰면 6억이 이익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똑같은 파이인데 거래소에서 사면 6%가 싸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의 액수의 파이를 생태계에 써버리면 6억이란 돈을 법니다.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죠? 그러면은 온램프에 들어와 있는 뱅샤랑 혹은 집토나 나중에 온램프.mon이나 트랜스파이나 이 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래소에서 파이를 사서 계속 끊임없이 생태계에 들이붓고 있고, 그러면 그 앱들은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라마다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래소에서 파이가 자꾸 생태계로 들어오고 그 앱은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파이오니어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왜냐? 거래소에서 산 파이는 파이오니어가 아니면 그 앱 생태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온램프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래소 파이는 끊임없이 파이 생태계로 다시 환매가 될 것이다 라는 유추가 가능하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오프램프 기능이 들어온다면, 지금부터 머리가 터져요. 저 3시간 생각해 봤는데, 그럼 오프램프 기능이 있는데 살 때 가격 다르고 팔 때 가격 다르고 아니겠죠. 거의 얼추 비슷하겠죠. 6%는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거래소에서 산 파이를 오프램프 기능으로 파이를 팔면은 6억이 남아요. 100억치를 장난치면. 그러면 미친듯이 파이오니어가 되려고 하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뱅샤, 집토, 온램프.money, 트랜스파이 이런 앱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소 파이를 사다가 팔기만 하면 현금이 없어요. 파이는 쌓여가는데 그 앱들은 현금 내주기 바쁘단 말이죠. ATM기 기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관과했던 거. 온램프에 있는 파이 가치는 절대 거래소보다 싸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아니라 가격입니다. 파이 가격이 거래소보다 만약에 싸면 온램프에서 파이를 사서 어디로 갑니까? 거래소로 갑니다. 그럼 폭망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거래소보다 파이가 무조건 비싸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소에 싼 파이를 사서 우리 생태계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런 앱들, 컴퍼니들은, 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반인들만 사용할 게 아니라 고래급, 상업급들도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왔다 갔다, 몇 조까지도 왔다 갔다 할 건데, 거래소에서 파이가 씨가 마르는 건 현상은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파이를 여기 온램프에다가 갖다 팔기만 하면 현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다 포트폴리오 해서 이미 다 디자인되고 계획하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8월 둘째 주, 셋째 주에 활성화가 된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현재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온램프에 있는 파이는 거래소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래소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 프로젝트가 잘 유지가 되려면 파이 가치는 절대 생태계에서, 온램프에서 거래소보다 싸지면 안 돼요. 그 논리입니다. 무조건 비싸져야 돼요. 안 그러면 온램프에서 파이를 사다가 거래소에다가 사다 팔아버리면 이윤이 남거든요. 거래소만 파이가 넘쳐나면 투기성이 짙은 코인이 돼버리지 화폐는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무조건 우리 파이오니아는 우리 온램프나 생태계에서는 거래소보다는 무조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하나 깨닫게 됐죠. 그러면 그 사이 거래소 파이들이 우리 생태계나 온램프로 손바뀜 될 때, 대거 이동될 때, 빨려 들어올 때 그 기간 동안에 그 컴퍼니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그리고 코어팀과 그 KYB를 통과한 거래소 말고 거기서는 어떤 체계로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서포트를 코어팀에서 해줄 것인가,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거래소가 끊임없이 파이가 줄어들고 그쪽으로 다 몰려와 버려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몰려오게 되는 그림이 불보듯 뻔한데, 거래소를 죽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같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그건 코인으로 기준으로 생각한 거고, 화폐로 바라보신다면은 거래소는 파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또 이 생각이 번뜩 납니다. 약관 6번. 거래소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면 결국 우리 생태계 온램프도 거래소 가격이랑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존하면 파이 네트워크는 망합니다. 혹은 더 싸지면 더 망합니다. 무조건 비싸져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깠을 텐데, 거래소에서는 범주할 수 없는 가격이 결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있는 파이는 약관 6번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거래소와 완벽한 손절을 치죠. 파이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고 결론이 나네요. 거래소의 파이는 인정되지 않고 높은 가격의 파이가 생태계나 온램프에서 인정이 되거나 고정이 되거나 되면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할 얘기가 또 많아져요. 와, 그러면은 거래소에 있는 파이가 파이오니어 지갑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살 사람들 많을걸요. 1, 200원 차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상상이긴 하지만 온램프에서는 스타트가 300불이다, 파이가. 근데 지금 거래소에 지금 500원? 빚을 내서라도 사옵니다.
빚을 내서라도 거래소 사와서 생태계로 들어와서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오프램프 기능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도 문제가 되죠. 거래소에서 싸니까 파일을 사다가 파이오니어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온램프에서 오프 기능으로 파일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생태계에서는 거래소 가격보다 훨씬 많이 쳐준다. 고정으로. 그럼 문제가 달라집니다. 거래소 파일을 싸게 사와서 온램프 기능에서 오프램프 기능이 없어서 파일을 되팔 수는 없지만 파이 생태계에서 쓰면 거래소에 산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파이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그러면 생태계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자,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앱들, 생태계들 자기들은 그럼 어떻게 현금화하고 이렇게 되지? 자, 그건 또 차차차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생태계가 여러분 식당만 있는 게 생태계가 아니잖아요. 식당에 쓰여지는 원자재도 필요한데 그 원자재를 파는 사람도 파이오니어가 있으면 돼요. 자, 이 문제를 솔루션을 어떻게 파이코어 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분명히 준비해놨고 다 포트폴리오 짜서 디자인 다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제 영상 보시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온램프가 활성화되는데 오프램프 기능이 들어올 것인가? 거래소 가격을 따라갈 것인가? 가격 차이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고정 가격이 결정되어질 것인가? 거래소 파이는 인정 안 하고 생태계 파이만 인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발표를 할 것인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현재도 온램프 기능에 들어있는 파이 가격과 거래소 파이 가격은 무려 한국 돈으로 구매하면 6%나 차이가 납니다.